루피는 미호크의 앞에서 기어 5를 사용하려던 찰나 조로가 나타났고, 조로는 루피에게 여기 나한테 맡겨둬라, 넌 형을 구하러 가, 매해눈 오랜만이군 이라고 말하였고, 미호크도 이스트 블루 때와는 분위기가 다르군, 하지만 아직 이놈이 내게 덤비긴 이르다 라고 말하자, 조로는 그건 검을 맞대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이라고 말하였고, 미호크도 조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궁금했기에 조로와의 대결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조로를 자신의 적수로 인정해주며 곧바로 흑도 요루를 꺼내들었고, 조로 역시 미호크를 상대로 곧바로 전력을 드러내기로 결정하며 과거 코즈키 오뎅이 사용하던 전설적인 검 엔마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조로는 킹과의 대결에서 엔마를 컨트롤한 것을 떠올렸고, 이번에도 엔마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로와 미호크는 치열한 공방전을 주고받았고, 조로는 세계 최강의 검사 미호크를 상대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연출하며 세계의 강자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많이 성장했구나 롤로노와 조로, 하지만 이 정도로는 세계 최강의 자리를 넘볼 수 없다 라고 말하였고, 미호크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도 직감적으로 미호크가 더 강해졌다는 것을 느꼈고, 조로는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아수라 발검 망자의 희롱을 사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공격은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에게도 통했던 기술이며 카이도우에게도 인정받은 강력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이 기술을 막아내기는 하였으나 조로가 생각보다 너무나도 강하자 미호크는 조금 당황하였고, 자신도 전력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조로에게 패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둘의 전투를 지켜본 세계의 강자들은 조로가 폐양색을 휘감는 것과 미호크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자신의 필살기이자 루나리아족의 후에 킹을 베어버린 궁극기 여망 삼도룡 100상정 비룡시극을 사용하였고, 미호크 역시 자신의 최고 기술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의 필살기는 충돌하게 되었고, 아직까지는 미호크가 조로보다 우위의 모습을 보여주며 결국 조로는 미호크에게 패배하였습니다. 하지만 미호크 역시 조로와의 대결에서 체력을 꽤 많이 소진하였으며 단단한 부상을 입었기에 루피를 추적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조로를 검사 대 검사로서 인정하며 쓰러진 조로를 확인 사살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때 부상을 회복한 조로가 나타나 아수라 발검 망자의 장난을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팔을 베어버렸고, 아카이누는 마그마를 통하여 팔을 재생하긴 하였으나 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쌍디에게 씩 웃으며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나 소용돌이 눈썹 이라고 말했고, 상디는 늦게 온 주제에 으스대지 말라고 미역머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티격대기는 하였으나 확실히 위기 상황에서 루피의 양날개다운 강함을 보여주며 해군대장으로부터 루피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한 아오키지는 아무리 아카이누라 할지라도 조로와 쌍디를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조금은 무리라고 여겨 자신도 이 대결에 참전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아오키지 역시 흰수염에게 한 발을 잃었기에 현재 전투력이 매우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한편 아카이누는 조로와 맞붙게 되었고, 아카이누는 조로에게 곧바로 대분화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뜨거운 거라면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질리도록 상대했다고 라고 소리친 뒤 화염 가르기 6도의 갈림길을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마그마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아카이누에게 다가가 아수라 천위를 사용하였고, 아카이누는 조로의 기술을 허용하며 몸이 베인 채로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승기를 잡은 조로는 킹을 쓰러뜨렸던 기술인 여망 삼도룡 103정 비룡시극을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완전히 제압하려 하였고, 곧바로 공중에서 아카이누를 내려찍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대결을 유심히 살핀 미호크는 정색하며 아직 진정한 강자와의 생사결을 해본 경험이 없구나. 이번 패배는 이놈에게 큰 공부가 될 테지 라고 말한 뒤 뒤돌아섭니다. 그리고 조로는 아카이누를 내려 찍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는 미호크의 예상대로 아카이누의 함정이었고, 조로가 베어버린 인물은 아카이누의 분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로가 땅에 도달하자마자 아카이누는 지면을 마그마로 바꿔버렸고, 조로는 마그마에 그대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예전처럼 가는 게 어때? 1대1로 빠르게 끝내자고 라고 말하며 과거처럼 자신이 킹을, 쌍디가 퀸을 상대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그래 이번에도 이겨주마, 죽지마라 초록머리 라고 말하며 곧바로 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조로는 킹에게 익룡 우리 둘이 승부를 보는 게 어떤가? 겁먹었으면 봐줄 수도 있다 라고 말하며 킹에게 도발을 하였고, 조로의 도발에 넘어간 킹은 위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조로는 마르코의 도움을 받아 킹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고,
킹과 조로, 퀸과 쌍디의 1대1 대결이 성사됩니다. 마르코의 도움을 받아 상부층으로 올라온 조로는 킹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킹은 마린포드에서의 활약은 잘 봤다. 그 매의 눈을 상대로 그 정도 활약이라니 라고 말하며 조로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조로는 그렇다면 앞으로도 잘 봐둬라. 나는 매의 눈을 꺾고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될 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킹은 아쉽지만 그럴 일은 없다. 이곳이 너희들의 무덤이 될 테니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조로에게 날아왔고 염황을 사용하여 조로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이를 가볍게 막아낸 이후 여왕 삼도령 연옥 도깨비 참수를 사용하여 곧바로 킹의 마스크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킹을 제외한 잡졸들을 모조리 기절시켜버렸고 킹은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는 조로를 보며 왕이라도 될 셈이냐 라고 물었고 조로는 아니 왕이 될 남자는 루피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킹은 밀짚 모자라 할지라도 카이도우를 꺾을 순 없다 라고 단언했고 조로는 웃으며 막으면 막아볼 테라지 라고 말한 뒤 1대 3000 대천세계를 사용하여 킹의 한쪽 날개를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킹은 가까스로 이를 피해낸 이후 루나리아족 특유의 회복력을 선보이며 날개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킹은 마스크를 벗기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인물인데 조로에 의하여 마스크가 파손되었기에 매우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조로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과거 킹과 조로가 맞붙었을 때는 조로가 전투 초반에는 폐양색 패기를 능숙하게 다루지 못했으며 엠마도 잘 다루지 못하였으며 킹을 꺾었을 때도 폐양색 패기와 엠마를 능숙하게 다루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과거로 가게 되며 2년간 더 수련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엠마와 폐양색 패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되었기에 과거 킹과 겨뤘던 시절의 조로와 비교하면 조로가 훨씬 더 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킹과 싸워본 경험이 있기에 조로는 루나리아족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기에 사실상 조로와 킹의 대결의 승자는 전투가 시작되기 전부터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가 파손된 킹은 분노하며 조로에게 다가와 1, 2 쌍왕을 사용하여 조로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엠마의 폐왕색 패기를 3대 기철에는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킹의 공격을 가볍게 막아냈고 화도 1문자를 사용하여 킹의 복부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엠마를 사용한 아수라 발검 망자의 희롱을 사용하여 마치 오뎅의 공격과도 유사한 공격을 사용하여 킹의 날개를 완전히 절단시킵니다. 그리고 킹 역시 오뎅과 겨뤄본 적이 있기에 조로의 공격을 맞으며 오뎅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킹은 확실히 너는 나보다 강하다 라고 말하며 조로의 강함을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킹은 부러질지언정 무릎을 꿇진 않겠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자신의 최고 기술인 어수 활용황을 사용하여 조로에게 최후의 일격을 날렸고 조로는 엠마, 3대 기철, 화도 1문자 모두의 폐왕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여왕 삼도력 연옥 도깨비 참수를 사용하였고 조로는 킹의 어수 활용황을 뚫어낸 이후 킹을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킹은 최후의 발악을 하며 루나리아족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자폭키를 사용하며 적어도 조로의 발목을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과거에도 킹의 자폭키에 당할 뻔한 적이 있었기에 킹을 벤 이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았고 킹이 자폭키를 사용하자 전신의 무장색 패기를 둘러 킹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킹은 완전히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비스타를 쓰러뜨린 후지토라는 부하 해군들에게 비스타를 체포하여 임펠다운으로 연행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엄청난 폐양색 패기를 뿜어냈고 후지토라를 제외한 해군들이 모조리 쓰러집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놀라며 폐양색 패기, 들은 바에 의하면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는 인물은 밀짚 모자와 불주먹밖에 없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폐양색 패기를 뿜어낸 장본인은 루피와 에이스가 아니었고 조로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후지토라에게 다가와 검을 맞댄 이후 쓰러진 거냐 화검, 정상결전에서의 빚은 바로 갚아주겠다. 해군대장 후지토라 오랜만이군 이라고 말했고 후지토라는 롤로노와 조로군요. 헌데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보다시피 눈이 이래서 기억이 나질 않군요 라고 말했고 조로는 웃으며 니놈 눈이 이상한 게 아니야. 또 다른 미래가 펼쳐진 거니 라고 말했고 밀짚모자 일당이 시간여행을 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후지토라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비스타는 조로를 보며 주연 등장이라는 건가? 길치라고 들었는데 용케도 찾아왔구만 이라고 말했고 조로는 길을 잃기는 했지만 너희 둘의 검이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찾아왔다 라고 말하며 뼛속까지 검사나온 모습을 보였고 비스타는 웃으며 왜 매의 눈이 니놈을 경계하는지 알겠군
롤러노와 조로 나에게도 보여다오 차기 세계 최강의 검사의 강함을 이라고 소리쳤고 조로는 비장한 표정을 지으며 그래 잘 봐둬라 난 매의 눈을 꺾기 전까지 누구에게도 질 수 없으니 후지토라 시작하자고 너와 나의 대결을 이라고 말했고 후지토라와 조로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조로는 후지토라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조로는 자신의 엠마 3대 기찰 화도 1문자를 꺼내든 이후 삼도류를 준비하였고 후지토라는 조로가 검사인 것을 파악한 이후 자신도 중력도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곧바로 9090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조로를 지이겨버렸고 조로는 인상을 찡그리며 성가신 능력이구만 중력을 조절하는 능력이라니 라고 말한 뒤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9090 열매의 능력을 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의 무장색 패기가 상황급은 아니었기에 후지토라의 능력을 완벽하게 억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조로와 후지토라의 검이 충돌하였고 두 캐릭터는 매우 수준 높은 검술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비스타는 롤로노와 마린포드에서도 범상치 않았는데 검의 숙련도가 더 올라갔다. 이 정도라면 해군대장을 잡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말하며 조로의 검술을 높게 평가해줍니다. 그리고 조로 역시 이 대결에 승산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자신이 반드시 후지토라를 잡아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삼도류 사자의 노래를 사용하여 후지토라를 공격하였고 후지토라는 중력도를 이용하여 이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곧바로 후지토라의 역습이 이어졌고 후지토라는 맹호를 사용하여 조로를 공격합니다. 참고로 맹호는 후지토라의 간판 기술이며 과거 조로와 사보를 제압했던 기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과거 드레스로자 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해졌기에 엠마를 사용하여 후지토라의 맹호를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강한 충격을 받은 엠마는 곧바로 폭주하기 시작하였고 엠마는 조로의 패기를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 엠마를 압도할 만큼의 패기를 뿜어대며 엠마를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배양색 패기를 뿜어내기 시작하였고 조로의 모습은 마치 과거 와노쿠니의 신화라고 불렸던 코즈키 오뎅과 흡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스타 역시 조로를 보며 오뎅을 떠올리며 저 모습은 코즈키 오뎅? 아니 설마 신화 속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역대 최강의 검사 류마인가? 라고 말하며 조로를 보며 전설 속에서 전해지는 역대 최강의 검사이자 모든 검사들의 선망의 대상 류마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조로는 류마와 평행이론을 이루는 인물이며 류마와 매우 닮았기에 비스타가 조로를 보고 류마를 떠올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후지토라는 눈이 없기에 조로를 볼 수는 없으나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조로의 엄청난 에너지를 감지하였고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엠마에는 폐양색 패기를, 3대 기철에는 무장색 패기를, 화도 1문자에는 폐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여망 3도룡 100상정 비룡시극을 사용하여 후지토라를 베어버리려고 하였고 후지토라는 맹호를 사용하여 이를 방어하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의 기술이 공격력이 더 강했기에 결국 후지토라의 가드를 뚫어냈고 후지토라는 어깨와 팔이 갈리는 부상을 입습니다. 하지만 후지토라는 쓰러지지 않았고 조로에게 이 기술을 사용하면 섬이 통째로 붕괴되어 해군들도 피해를 입을까봐 사용하지 않으려 했는데 그런 안일할 마음으로는 당신을 잡을 수 없겠군요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연속 운석 떨어뜨리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전에 비스타에게 날아왔던 운석보다 훨씬 크고 많은 운석이 조로에게 떨어졌고 조로는 이미 후지토라의 기술을 알고 있었기에 전혀 당황하지 않으며 순식간에 삼도류 망자의 희롱을 사용하여 운석을 모조리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과거 미호크가 참격 한 방으로 운석을 산산조각 내는 것을 떠올리며 아직 멀었나 매의 눈에게 닿기는 이라고 말하며 운석을 베는데 기술까지 사용한 자신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미호크가 벤 운석은 고작 하나였고 조로는 수십 개의 운석을 베었기에 차이점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조로가 운석을 베며 빈틈을 노출하자 곧바로 지옥배기를 사용하여 조로가 밟고 있는 지면을 모조리 부숴버렸고 조로가 있는 곳에 중력을 집중시켜 조로를 리타이어 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엄청난 괴력을 선보이며 공중에 튀어올랐고 곧바로 자신의 검에 폐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화염 가르기 6도의 갈림길을 사용하여 후지토라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피보라의 가도를 사용하여 조로의 공격을 막아서려 했으나 조로는 압도적인 파괴력을 선보이며 후지토라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피를 토하며 날아갔고 조로는 후지토라를 마무리짓기 위하여 자신의 검을 모두 일시적으로 흑도로 변환시킨 이후 1대3전 대천세계를 사용하여 후지토라를 완벽하게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체력이 다한 조로는 숨을 헐떡이며
이제 검사 중에서 내위라고 부를 만한 놈은 매눈 단 한 명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나는 매눈마저 넘어설 테다. 라고 말합니다. 조로는 아오키지가 아닌 시류가 준비를 하는 것을 보며 시류를 흥미롭게 지켜보며 시류가 검사이기에 자신을 상대하러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며 전투가 시작되기 전부터 흥분한 듯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아오키지를 맞지 않는다면 밀짚모자 일당에서는 아오키지를 상대할 만한 인물이 없다고 판단하며 꽤나 걱정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의 눈에 쌍디가 들어왔고, 그래 소용돌이 눈썹 저 요리사 자식이라면 충분히 라고 말하며 쌍디를 신뢰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조로와 시류의 대결이 성사되었고, 조로는 시류에게 임펠다운의 간수장 시류 들어본 적 있는 것 같군. 마젤란과 함께 지옥을 지킨다는 철벽. 헌데 지금은 어둠에 가담하고 있다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시류는 뭐 해적이란 게 이해관계만 일치하면 되는 집단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와 시류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시류와 조로는 가볍게 검을 맞대며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자신의 검을 흑도로 만든 이후 시류를 압도하기 시작하였고, 시류는 이놈 이렇게 강했나? 마린포드에선 분명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2년 사이에 이렇게 강해질 줄이야. 이 정도 레벨은 해군대장, 아니 그 이상인가? 라고 생각하며 처음부터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조로에게 패배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시류는 조로의 기세에 말리기 이전에 조로의 검을 올려치며 조로의 기세를 한 차례 끊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시류는 곧바로 투명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였고, 조로는 시류의 모습이 사라지자 조금은 당황하긴 하였으나 애써 침착하게 견문색 패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조로의 견문색 패기에 시류가 전혀 감지되지 않았고, 시류는 처음부터 전력을 다하며 조로의 어깨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무방비로 시류의 공격을 허용하였고, 시류는 기세를 모아 조로의 목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는 견문색 패기의 각성 기술로 볼 수 있는 미래예지를 사용하여 시류가 자신의 목을 벤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시류의 공격을 정확하게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엠마와 3대 기철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광역 기술을 시전하여 자신의 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베어버렸고, 시류는 차마 조로의 기술을 피하지 못하고 조로의 공격에 휘말리며 큰 충격을 입습니다. 그리고 시류의 악마의 열매 능력이 해제되며 시류의 투명화가 풀렸고 시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조로는 악마의 열매 따위에 의존하다니 니놈은 검사라고 부를 수 없겠군. 검사의 수치라고 여겨라 라고 말한 뒤 시류를 마무리 지으려 다가옵니다. 하지만 시류는 최후의 발악으로 자신의 최고 기술인 레인어택을 사용하여 조로를 베어버리려 하였고, 조로는 곧바로 자신의 칼 3자루를 모두 흑도화시킨 이후 여망 3도룡 100상정 비룡시극을 사용하여 시류의 공격을 막아섰고, 시류의 검은 두동강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아수라 발검 망자의 희롱을 사용하여 시류를 마무리 지었고, 조로는 시류를 상대로도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며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대결로 인하여 조로는 자신의 위로는 미호크 단 한 명을 남겨놓았다고 볼 수 있기에 조로의 꿈인 세계 최강의 검사에 한 발 더 다가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조로와 시류의 대결이 조로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나자 저 녀석 2년 전이랑은 완전 딴판이군. 후지토라를 꺾었다는 게 사실인가? 어쩌면 20년 만에 새로운 세계 최강의 거모가 탄생할지도 모르겠어. 매눈 미호크, 드디어 이놈이 기다리던 도전자가 나타났구만. 이라고 말하며 조로를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조로는 거프와 루피의 대결을 보며 저것이 세계 최정상급 강자들의 충돌인가? 루피도 대단하지만 저 영감 저 나이에 저런 위력이라니 라고 말하며 거프를 보며 감탄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하지만 내게 중요한 건 지금 저 둘의 대결이 아니야. 어차피 루피는 승리할 테니 난 동료들을 구한다 라고 말하며 히나에게 묶여있는 나미를 구하기 위하여 히나에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보가드가 나타나 조로를 막아서며 거기까지 거프 중장님의 대결이 끝날 때까지 그 누구도 저 여자를 구할 순 없다 라고 말했고, 조로는 보가드가 강력한 검사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호승심이 생기게 되었고 자신의 삼도류를 뽑아들며 막을 수 있다면 막아봐라 라고 말했고, 보가드는 매의 눈의 제자 그 녀석에게는 빚이 있어서 말이야 라고 말하며 자신의 검을 뽑아듭니다. 그리고 조로는 인류검사 보가드, 신세계에서 몇 안되는 대거모라고 불리는 거모, 검사로서 당신과 붙게 되어서 영광이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인류검사라 그 타이틀도 오랜만에 듣는군
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보가드는 조로를 보며 짧고 굵었던 과거의 상을 끝마쳤고 조로에게 동료를 구하고 싶다면 나를 쓰러뜨려야 할 것이다. 지금 보기에도 좋다. 거푸 중장은 나의 은인, 중장님의 손자의 동료를 손대는 건 나로서도 껄끄럽군.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정색하며 상대가 누구든 어떠한 시련이 다가오던 싸우기 전에 물러선다는 건 패배를 인정한다는 것, 그것은 검사의 수치다. 설령 죽는다고 해도 도망치지 않아. 라고 말했고 보가드는 과거 자신이 거푸에게 한 말을 조로가 그대로 하는 것을 보며 놀라며 역시 거푸 중장님의 손자인가 훌륭한 동료를 두었군. 롤로노와 조로 너에게 사죄하지. 한 명의 검사로서 최선을 다해 상대해주마. 라고 말하며 자신의 칼을 뽑아들었고 조로도 그제서야 만족하며 삼도류를 꺼내들며 전투태세를 갖춥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보가드를 베어버렸고 보가드는 간신히 조로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하지만 조로는 이미 강자들과의 대결을 통하여 성장하며 해군대장을 상회하는 강자가 되어 있었기에 보가드는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하나만으로 알 수 있다. 이 녀석 강자다. 라고 말하며 조로를 인정해줍니다. 조로는 보가드가 자신의 공격을 막아내자 곧바로 자신의 검 세자루를 흑도로 변환시킨 이후 1대3전 대천세계를 사용하여 보가드에게 강력한 참격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인류권법 제2식을 사용하여 조로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고 곧바로 공중에서 몸을 한 바퀴 회전한 이후 강력한 참격을 조로에게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자신의 칼에 폐양색 회기를 휘감은 이후 여망 삼도록 연옥 도깨비 참수를 날려서 보가드의 공격을 가볍게 막아낸 이후 여망 삼도룡 100상정 비룡시극을 사용하여 보가드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인류권법 제1식을 사용하여 조로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고 매우 빠르게 움직이며 잔상을 만들어냈고 미호크조차 속여낸 움직임을 보이며 조로에게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조로는 냉정함을 유지하며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보가드의 움직임을 정확히 읽어냈고 보가드가 자신을 베려는 순간 보가드의 칼을 쳐냅니다. 그리고 조로는 엠마의 힘을 극도로 끌어올린 이후 여망 삼도룡 저승사자를 사용하여 마치 저승사자 같은 모습을 보이며 보가드를 베어버렸고 보가드는 인류권법 제1식을 사용하여 이를 막으려 하나 실패합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매눈 네가 기다리던 사나이는 롤로노와 조로 이자구나 라고 말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조로는 거푸가 루피를 시험 중인 것을 알기에 자신의 동료를 인질로 잡는 척만 할 뿐 루피의 동료에게 손을 댈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보가드에게 예우를 갖추기 위하여 자신도 땅에 풀썩 누워버렸고 보가드는 롤로노와 동료를 구하지 않는 게냐 라고 물었고 조로는 웃으며 몸에 힘이 안 들어가네, 뒷일은 우리 선장에게 맡기지 라고 말하며 능청을 떱니다. 그리고 보가드 역시 웃음을 지으며 목표는 세계 최강의 검사겠지, 네 위로는 단 한 명 남았구나, 메에눈 미호크 라고 말하며 조로를 고평가해 주었고 조로는 쿠이나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그래 고작 한 걸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루피가 거푸의 시험을 통과하고 불의 상처 남자라고 불리우는 가반을 만나기 위하여 로드스타 섬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크로스 길드는 밀지모자 일당의 로드 포네그리프를 강탈하기 위하여 로드스타 섬으로 오게 되었고 밀지모자 일당과 크로스 길드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루피가 버기를 꺾었으며 상디가 크로코다일을 꺾었고 징베가 도플라밍고를 꺾어냈습니다. 그리고 나미, 프랑키, 우소비 힘을 합쳐 은구를 포함한 좀비 병사를 처단했고 부르기 모리아를 잡아내며 밀지모자 일당이 사실상 크로스 길드에게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조로와 미호크는 승부를 내지 못하였으며 조로가 길치다운 모습을 보이며 미호크와 매우 늦게 만나게 되었고 뒤늦게 미호크와 조로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조로와 미호크는 로드스타 섬에서 마주하게 되었고 조로는 긴장한 표정을 지으며 이 순간을 항상 기다려왔다. 메에눈 미호크, 날 수련시켜준 건 고맙다만 나에게도 반드시 물러설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라고 말하며 칼을 뽑아들었고 미호크는 그런 것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 검사라면 자신에게 전력을 다해 도전하는 도전자를 외면할 수 없는 법. 너에겐 이 세계 최강의 흑도로 상대해주겠다. 부디 그때와는 달라졌으면 좋겠군. 이라고 말했고 조로는 너에게 패배한 이후 다시는 지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물론 오늘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한 뒤 엔나, 파도 1문자 3대 기철의 배양색 패기를 휘감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훌륭한 기백이군. 과연 나를 꺾을 실력이
계획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조로에게 돌진해옵니다. 그리고 쌍디는 드디어 시작되는 건가? 마리모 검사 저 녀석 이번 고비만 넘기면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된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패배한다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조로를 응원해 주었고, 루피는 조로는 절대 안 져, 그때 약속했거든 이라고 말하며 조로가 발라티에서 미호크에게 패배한 이후 다시는 지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미호크와 조로의 검이 충돌하였고 두 캐릭터의 충돌로 인하여 엄청난 패기와 충격파가 형성되며 섬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부상을 회복한 크로커다일은 사실상 저 녀석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인가? 라고 말하며 담배를 폈고, 도플라밍고는 웃으며 매의 눈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나이가 아니야. 세계 최강이라는 칭호는 요행으로 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라고 말합니다. 조로는 엔마의 폐왕색 패기를 휘둘렀고 그 순간 엔마는 조로의 패기를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후지토라 킹 시류와의 대결을 통하여 엔마를 완전히 다루는 데 성공하였고, 엔마의 힙을 역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패기를 극대화시킨 이후 미호크에게 공격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흑도 요루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냈고, 조로의 폐왕색 패기와 미호크의 무장색 패기가 충돌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무장색 패기의 각성을 통하여 이미 영구 흑도화된 흑도 요루에 다시 한번 무장색 패기를 휘감았고, 마치 폐왕색 패기처럼 미호크의 흑도 요루에서 번개가 지직거립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조로를 그대로 베어버리려 했으나 조로가 3대 귀철을 사용하여 이를 막아낸 이후 아수라 발건 망자의 희롱을 사용하여 미호크를 베어버렸고, 미호크는 방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충격을 받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호크는 공중으로 날아올라 세계 최강의 참격을 날렸고, 조로는 여망 삼도류 극 호랑이 사냥을 사용하여 미호크의 세계 최강의 참격을 정확하게 막아냅니다. 그리고 조로는 로저의 카무사리와 유사한 폐왕색 패기를 참격과 함께 방출시키는 자신의 신기술 패왕의 기를 선보였고, 미호크는 흑도 야상곡을 사용하여 이를 막아냈으나 조로의 공격이 워낙 강했기에 조로의 패왕의 길이 그대로 미호크의 어깨를 갈아버립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어깨에 피를 흘리며 훌륭하군 롤로노와 조로, 방금 공격은 마치 그 녀석이 생각나구나 라고 말하며 과거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샹크스를 떠올립니다. 과거 샹크스와 미호크는 세계 최강의 검사 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라이벌 관계였으며 이들은 몇 차례 승부를 겨뤘으나 끝끝내 승부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샹크스가 후샤디 뉴에이지에게 팔을 잃게 되었고, 샹크스와 미호크는 다시 승부를 겨루기 위해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샹크스를 보며 분노하며 뭐냐 니놈 그 팔 어떤 적에게 주고 온 거냐, 흰 수염이냐 아니면 해군이냐 라고 물으며 자신도 앗아가지 못한 샹크스의 팔을 누군가가 앗아간 것을 보고 매우 분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웃으며 너무 열내지 말라고, 이 팔은 신시대에 걸고 왔다 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신시대 내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라, 우리의 승부도 가리지 못했는데 한 팔을 잃고 오다니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하하하 승부를 가리는 걸 원한다면 지금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대결을 시작해볼까 라고 말하며 그리폰을 뽑아들었으나 미호크는 관도라 한 팔도 없는 이 녀석과 승부를 낸들 의미가 없으니 그나저나 그 팔은 누가 앗아간 거냐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칼을 거두며 이스트블루의 후샤 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몽키디 루피라는 아이를 봤다. 그 아이는 해적왕이 될 제목이야. 그 아이를 지키는 과정에서 해왕류에게 팔이 뜯겼을 뿐이라고 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사왕이라고 불리는 이놈이 고작 해왕류에게 팔을 잃었다고 납득이 되질 않는군. 그나저나 이놈의 입에서 해적왕이 될 남자가 탄생할 거란 말을 듣게 되다니 누구보다 로저를 존경하고 로저의 힘을 잘 아는 이 녀석이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웃으며 그 녀석의 목숨에 비하면 한 팔 따윈 아무것도 아니야. 그나저나 미안하게 됐군. 하지만 검술만큼은 이 녀석이 나보다 뛰어났으니 이제 네가 세계 최강의 검사다 라고 말하며 미호크를 인정해 주었고, 미호크는 내가 원하는 건 칭호 따위가 아니다. 언젠간 이놈을 넘어설 검사도 나타났겠지. 그땐 제대로 된 승부를 가렸으면 좋겠군 이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그래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 녀석이 고대하는 검사도 반드시 나타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호크가 기다리는 샹크스를 능가하는 검사는 조로였고, 미호크는 조로와 겨루게 되며 자신의 염원을 이루게 됩니다.
미호크는 조로가 자신의 염원을 이뤄줄 빨간 머리를 뛰어넘을 검사라는 것을 확신하며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은 자신의 전력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빠른 속도로 조로에게 다가와 흑도 1섬을 사용하여 조로를 공격하였고, 조로는 여망 3도룡 100상정 비룡시극을 사용하여 이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견문색 피기를 사용하여 조로의 움직임을 간파한 이후 흑도 요루를 사용하여 조로의 복부를 관통하며 찔렀으나 조로가 찰나의 순간에 몸을 비틀며 치명상을 피해갑니다. 그리고 조로는 여망 3도룡 지옥의 검을 사용하여 미호크를 공격하였으나 미호크는 견문색 피기를 활용하여 미래를 예지한 이후 조로의 공격을 정확한 타이밍에 피해냈고, 곧바로 흑도 천하를 사용하여 조로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피가 흘렀으나 물러서지 않으며 저돌적으로 움직이며 미호크를 압박하기 시작하였고, 조로는 자신의 삼도류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흑승 빅드래곤 회오리치기를 사용하여 미호크의 가드를 뚫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흑승 빅드래곤 회오리치기의 충격으로 인하여 잠시 흑도 요루를 놓치게 되며 흑도 요루가 공중에 뜨게 되었고, 조로는 삼도류 매의 사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미호크의 가슴과 복부를 일자로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무장색 피기를 두르며 조로의 공격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공중에 뜬 흑도 요루를 회수한 이후 흑도 횡성을 사용하여 그대로 조로를 찍어버렸고, 조로는 치명상을 입으며 주춤거립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흑도 참란을 사용하여 전방위를 베어버렸고, 조로는 온몸이 피범벅이 되며 미호크는 조로를 압도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세계 최강의 검사다운 강함을 연출합니다. 미호크는 조로를 몰아붙인 뒤 강해졌구나, 그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지 않는다면 정말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했고, 조로는 웃으며 여기서 뒤돌아설 바엔 목숨을 잃고 말겠다. 지금 등을 보이게 된다면 난 절대로 세계 최강이 될 수 없어 라고 소리쳤고, 미호크는 흡족해하며 웃음을 지으며 넌 강하다, 나조차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그때처럼 자비를 베풀 순 없다. 하지만 검사로서 이유를 다해 내 모든 힘을 사용하여 너를 죽여주겠다 라고 말했고, 조로는 웃으며 그래, 나는 그런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연 따위에 연연하는 매의 눈이 아닌 전력을 다해 적을 사냥하는 쥬라큘 미호크에게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말이다 라고 말한 이후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며 미호크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흑도 물을 사용하여 조로를 그대로 베어버리며 조로를 지나갔고, 조로의 검 세자루는 큰 충격을 받으며 흑도화가 해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자신의 검에 무장색 피기를 휘감았고 흑도 요루의 번개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흑도 천하 만인 지적을 사용하여 조로에게 매우 강력한 참격을 날렸고, 조로는 자신의 모든 힘을 끌어모은 이후 자신의 검에 폐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자신의 최고 기술인 여망 3도력 생사의 갈림길을 사용하여 미호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조로의 여망 3도령 생사의 갈림길과 미호크의 흑도천하 만인지적이 충돌하였고, 조로와 미호크의 충돌로 인하여 섬 전체가 붕괴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속과 초파는 몸이 버텨내질 못하며 그대로 날아가 버렸고, 나미 역시 날아갈 뻔하였으나 쌍디가 나미를 잡아주며 나미짱 조심하세요, 루피가 최대한 방어하곤 있으나 저 둘의 충돌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의 말대로 루피, 크로코다일, 징베, 도플라밍고 등의 강자들이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조로와 미호크의 충돌로 인해 생긴 패기와 충격파를 방어하고 있었고, 다행히 섬이 붕괴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조로를 보며 훌륭하다 롤로노와 조로, 하지만 아직은 세계 최강이라는 벽이 너에겐 높구나 라고 말했고, 그 순간 미호크의 흑도천하 만인지적이 조로의 여망 3도령 생사의 갈림길을 뚫어내며 조로를 그대로 관통해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고 조로는 심장이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루피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아직 조로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어, 미약하게나마 생명력이 감지되고 있어, 조로는 여기서 쓰러질 남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며 다행히도 자신의 견문색 패기에 조로의 생명력이 감지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점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미호크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칼을 거두었습니다. 조로는 미호크에게 패배하며 정신을 잃게 되었고, 조로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가까스로 눈을 떴고, 조로의 앞에는 마치 지옥이 연상되는 말로서 형용할 수 없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몸을 움직이려 했으나 온몸이 구속된 것처럼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고 그 순간 사신으로 추정되는 해골이 낫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해골이 들고 있는 낫은 생사를 결정짓는 낫으로 만약 해골이 조로를 베어버리게 된다면 조로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도 직감적으로 사신이 자신을 베어버리게 된다면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로의 몸은 하늘을 날 것처럼 가벼워졌고 조로는 할 만큼 했잖아. 난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될 수 없었던 거야. 포기하면 편할 거야 라고 말하며 나태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골은 조로를 베어버리려 하였고 조로는 눈을 감으며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의 머리에 자신의 어린 쩔이 스쳐 지나갔으며 그간의 모든 모험이 주마등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조로는 비로소 자신의 꿈과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떠올리게 되며 해골에게 저항하며 다시 한번 현실을 살아가려 했으나 조로의 몸이 움직이질 않았고 조로는 고작 눈을 뜨는 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쿠이나가 나타나 조로 고작 여기서 쓰러지려고 나와 그런 약속을 한 거야. 둘 중 한 명이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기로 했잖아. 이제 고작 한 걸음 남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팔을 움직이는데 성공하며 엔마와 3대 귀철을 잡아듭니다. 그리고 이후 동료들이 나타나 조로를 감싸주었고 루피가 난 해적왕이 될 거야. 네가 세계 제일의 검사가 되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라고 말했고 조로는 입을 움직이며 화도 1문자를 물어듭니다. 그리고 조로는 삼도류를 사용하여 해골의 공격을 막아선 이후 곧바로 삼도류 지옥의 왕을 사용하여 해골을 반토막 내버렸고 조로는 다시 한번 눈을 뜨며 일어섭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놀라며 모험이라도 하고 온 듯한 눈이군. 어디를 다녀온 거냐? 너를 다시 일어서게 한 원동력이 무엇이지? 라고 물었고 조로는 지옥에 다녀왔다. 나는 나의 꿈, 동료,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기서 쓰러질 순 없어 라고 말했고 그 순간 미호크는 조로가 지옥의 왕좌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자신의 눈을 의심합니다. 미호크는 다시 일어선 조로를 보며 다시 흑도 요루를 뽑아들었고 미호크는 조로를 확실하게 마무리 짓기 위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조로에게 접근하여 그대로 조로를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조로는 미호크의 공격을 막아내며 매우 또렷한 눈빛을 하고 있었고 고맙다. 나는 더 강해질 수 있었어 라고 말한 이후 미호크의 검을 그대로 흘려냅니다. 그리고 조로는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삼도류 사자의 노래를 사용하여 미호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조로의 칼을 그대로 올려쳐서 조로의 공격을 공중으로 날려버렸고 미호크는 상체의 밸런스가 집중된 조로의 하체를 노리며 순식간에 흑도 이자요이를 사용하여 조로에게 돌진해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는 공중에서 한 바퀴 회전한 이후 여망 삼도룡 지옥의 서신을 사용하여 강력한 참격과 함께 미호크를 그대로 땅에 쳐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삼도류 사신의 낫을 사용하여 그대로 미호크를 베어버리려 하였고 미호크는 본능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몸을 뒤로 젖히며 조로의 공격을 피해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빈틈이 생기게 되었고 조로는 배양색 패기를 검과 함께 방출시키며 미호크를 멀리 날려버렸고 미호크는 충격을 입으며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계속하여 미호크를 몰아붙이며 미호크를 압도하기 시작하였고 승부는 조로의 쪽으로 기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크로커다일은 믿을 수 없군. 다 죽어가던 놈이 어떻게 라고 말하며 조로가 다시 일어선 것도 놀라운데 미호크를 압도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이 처음으로 사람 일매 모델 태양신 미카를 각성했을 때를 떠올리며 이시시시 저 기분 잘 알지. 지금의 조로는 그 누가 와도 막을 수 없어 라고 말하며 기뻐합니다. 조로는 지옥의 갈림길에서 사신을 베어내며 더욱 강해지며 다시 일어섰고 미호크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여망 삼도룡 지옥의 왕을 사용하여 미호크를 마무리 지으려 하였으나 그 순간 미호크가 엄청난 위압감을 뿜어내며 조로의 기술을 간파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조로의 칼을 쳐낸 이후 파괴력은 상당하다만 아직 그 힘을 정확히 컨트롤하지는 못하는 것 같군 이라고 말하며 조로가 아직은 진정한 지옥의 왕이 되지는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흑도천하 만인지적을 사용하여 조로를 공격하였고 조로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피해내긴 하였으나 미호크의 흑도천하 만인지적은 조로의 복부를 스쳐갔고
조로는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로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고 조로는 그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자신의 스승 시모츠키 코시로에게 스승님 와노쿠니에는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검사가 많나요? 라고 물었고 코시로는 와노쿠니는 예로부터 검사의 본고장이었다. 우리에게도 와노쿠니의 피가 흐르고 있지 라고 말했고 조로는 그렇다면 와노쿠니의 검사 중에도 정점이 있었나요? 라고 물었고 코시로는 과거 도신이라고 불리는 남자가 있었지. 그 남자는 와노쿠니에 나타난 용을 베어내며 와노쿠니의 영웅이 되었다네. 그 남자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너에게서 비슷한 느낌이 나는구나 라고 말하며 웃었고 조로는 전 언젠가 그분도 넘어설 겁니다 라고 말했고 코시로는 그래 너라면 충분히 가능할 테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도신 류마의 직계 자손이었고 조로의 몸에도 도신 류마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정신을 부여잡으며 미호크의 공격을 쳐냈고 그 순간 조로에게서 류마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로는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을 느끼며 이 대결의 종지부를 찍을 순간이 왔다. 매는 앞으로 단 1합만으로 널 쓰러뜨리겠다 라고 선언했고 미호크는 웃으며 기대하지 롤로노와 조로 라고 말합니다. 도신 류마는 과거 와노쿠니의 영웅으로 불렸던 인물이며 모든 적을 한 합에 베어버리는 그야말로 검의 신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류마는 일합 참살이라는 기술을 사용하였는데 이 기술은 류마의 필살기격 기술로 류마가 당대 최강의 사나이였던 킹과 와노쿠니에 나타난 용을 일격에 베어버린 매우 강력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조로는 본능적으로 일합 참살을 깨우치는데 성공했고 조로는 이 기술을 사용한다면 미호크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눈을 감은 채 미호크의 움직임을 고려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검 세자루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모리아는 저 녀석 뭐하는 거야? 자포자기한 건가? 라고 말하며 조로가 시합을 포기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버기는 아니 저 모습이 대결을 포기한 사내의 모습으로 보이는가? 이제 이 대결의 최후가 다가왔다. 누가 이기던 단 하나만의 승부가 결정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리아는 버기를 무시하며 히시시시 이 깐놈이 뭘 안다는 거냐 라고 말하나 버기는 미호크와 조로의 대결에 집중하며 시합이 하나만에 결정될 것을 확신하며 모리아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흐른 이후 미호크가 조로에게 접근하여 흑도 천하를 사용하여 조로를 베어버리려 하였으나 조로는 최소한의 동력만을 사용하여 미호크의 공격을 피해내며 마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다. 저자의 움직임, 나의 호흡, 심장 박동 모든 것이 선명하다 라고 말하며 다즈 보네즈와의 대결에서처럼 시간이 느리게 가는 듯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자신의 최후의 보루이자 자신이 빨간 머리를 뛰어넘는 검사가 나타나면 사용하려 했던 기술인 흑도 사해를 사용하여 조로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로는 일합 참사를 사용하여 미호크보다 조금 더 빠르게 미호크를 베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결국 미호크의 흑도 요루는 부러지게 되었고 미호크는 피를 흘리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로의 엠마와 화도일 문자가 영구 흑도로 변환되었고 조로는 영구 흑도를 두 자루나 만들어내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3대 귀철은 충격의 여파를 이겨내지 못하며 부러졌고 조로는 한 자루의 검을 희생하며 미호크와의 대결에서 승리합니다. 조로는 미호크를 쓰러뜨린 이후 세계 최강의 검사에 등극하며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뤄냈으며 쿠이나와의 약속을 지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밀지모자 일당은 환호하였고 조로는 루피를 바라보며 루피 약속은 지켰다. 이젠 네가 약속을 지킬 차례다. 해적왕이 되지 않으면 내 손으로 널 죽이겠다 라고 말하며 웃었고 루피는 만족해하며 당연하지 이제 우리는 가는 거야 라프텔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그럼 나는 조금 자두겠다. 전신에 감각이 없는 것 같군 라고 말하며 쓰러졌고 초파는 당황하며 곧바로 조로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초파는 의식은 붙어있어 그냥 잠깐 기절한 것 뿐이야 라고 말한 이후 조로를 곧바로 써니어 내부의 병실로 옮깁니다. 그리고 조로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게 되었고 낙원과 같은 곳에서 쿠이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쿠이나는 정말 해냈잖아 라고 말하며 웃었고 조로는
너와 나 둘 중 한 명이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기로 약속했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그리고 쿠이나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하늘로 승천하며 사라졌고 조로는 만족한 표정으로 쿠이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로는 깊은 잠에 들며 일지모잘당이 라프텔에 도달할 때까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로는 미호카와의 대결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서 자신의 생명력을 깎아먹을 만큼 최선을 다해 전투에 임했고 결국 지옥을 거쳐가며 미호카와의 대결에서 승리했기에 사실상 몇 주치 체력을 당겨서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호크 역시 자신이 고대하던 빨간머리 샹크스를 뛰어넘는 검사와의 대결을 펼쳤기에 비록 패배했을지언정 만족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쓰러졌습니다. 버기는 쓰러진 미호크를 회수한 이후 루피를 바라보며 로저가 기다리던 남자가 루피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누구보다 로저를 존경했기에 비록 루피와는 악연이 있을지언정 이제는 과거를 청산하고 루피가 로저의 의지를 이어간다면 루피를 돕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루피에게 다가가 너 해적왕이 된다면 어떤 세상을 만들 거냐 라고 물었고 루피는 모두가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세상이라고 말했고 버기는 그건 해적왕이 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 멍청아. 세계 정부가 건재한 이상 불가능하다고 라고 말하나 루피는 그럼 세계 정부를 날려버리면 그만이야 라고 말하며 웃었고 버기는 로저를 떠올리며 대책 없이 사는 게 누구랑 똑같네. 하지만 나도 그런 바보를 좋아해서 말이야. 세계 정부를 날려버리는데 동참하마 라고 말했고 루피는 대답 대신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샹크스를 떠올리며 라프텔에 언젠가 같이 가기로 했는데 애송이 녀석에게 선수를 빼앗겼군 이라고 말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버기가 로드스타 섬을 벗어나려던 찰나 가만히 나타나 버기 이 녀석 오랜만이구나. 은퇴한 노인은 취급도 안 한다는 거냐. 인사도 없이 돌아가려 하다니 라고 말했고 버기는 눈물을 흘리며 가반을 끌어안으며 가반 살아 계셨군요. 그렇다면 당신이 불의 상처 남자? 라고 말했고 가반은 웃으며 뭐 그렇게 되었구나. 그나저나 너도 느꼈지. 저 소녀는 로저 아니 세계가 기다리던 남자다. 조만간 큰 전쟁이 있을 거다 라고 말했고 버기는 확실히 로저 선장님을 연상시키는 녀석입니다 라고 말했고 가반은 그래 세계의 운명의 변화의 목전에 서 있는 그분이군. 부디 로저가 이루고자 했던 염원을 저 소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와 가반은 짧게 인사를 나눈 뒤 크로스 길드는 우선은 본진으로 철수하였고 일지모델 등은 곧바로 라프텔로 향합니다.